반갑습니다. 장 팀장입니다. 여러분, 중동전쟁 뉴스가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떤 분들은 손절을 고민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큰 하락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은 늘 그래왔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누군가는 물량을 집어 던지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갑니다. 최근 시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중동전쟁 충격으로 흔들렸던 자금들이요. 오히려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두려움에 던진 물량을 기관이 받고요. 외국인이 받고 그리고 그 큰 자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요, 새와 같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전에 반드시 몇 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보지 못하면요, 새가 날아간 뒤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대장주가 되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고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막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장의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 예언자 장 팀장과 함께 다음 대장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HL만도고요. 자,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금요일날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월요일날 일봉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된다 했을 때 시가 7.54%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고가 18.31 76,900원까지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초가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요, 몇 퍼센트 정도 수익 구간이 열려 있었냐? 이렇게 보시면 10.43%의 수익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수 구간이 안 왔어요. 자, 제가 금요일날 HL 만도랑 마찬가지로 로보스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여기 선 그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대에서 사셔야 돼요. 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주가가 한 차례 펌핑했을 때 얘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간 겁니다. 박스권. 자, 어디 박스권? 바로 이 박스권 상단 부근. 이게 바로 98,400원. 여기 저항 부근, 또 여기 저항 부근, 그리고 저항 부근이었어요. 여기를 계속 두드리다가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주가가 이 젠스낭 덕분에 이제 어떻게 됐다? 한 차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2주 정도 눌리고 있죠. 2주 정도 조정 기간 거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104,100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는 얼마? 98,400원입니다. 여기 98,400원을 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스타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요 가격대 있죠? 98,400원 요 라인대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봉이랑 주봉 요 가격대 라인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일봉이요. 현재 차트는 일봉인데, 자,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대는 지금 요 라인대. 요게 얼마? 11,500원대 라인입니다. 자, 일봉에서 이 11,500원대 라인이 어디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항 맞고 저항 맞던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저항이었고 여기를 또 거래량 동반하면서 로보스타처럼 어떻게 돼요? 주가 한 차례 빵 펌핑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저항을 맞던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냐?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서울 반도체를 바라보실 때는 일봉에서는 11,5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일봉에서는 보시고요. 주봉에서는 어떤 라인대를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라인대입니다. 자, 일목균형표 요 기준선. 이 볼벤 상단이 13,927원이고 일목균형표가 13,090원대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종가가 12,990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는 서울 반도체가 지금 일목균형표랑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 이탈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주 주봉 캔들에서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거를 주봉상에서 보신 다음에 만약 이탈됐다. 바로 손절? 그게 아니라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바로 11,500원대를 이탈하는지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11,500원대 라인이 또 어디냐면요. 주봉에서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정말 의미가 큰 자리입니다. 이 11,500원짜리가 서울 반도체에서. 왜? 자,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과거에 이 밑에서 놀아줬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밑에서 놀아주고 밑에서 놀아주다가 올해 26년부터 해서 거래량을 이렇게 주봉상에서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주가 띄울 때 종가가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 자 보십시오. 2월달 주봉에서 종가가 11,500원을 시켜요. 종가를 11,500원 주차를 시키고 그 뒤로 어떻게 되냐? 거의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횡보를 하죠. 여기서 에너지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 튀어나온 여기 있죠. 요 캔들. 요 캔들의 시가를 보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시가가 11,600원이에요. 그래서 이 11,500원, 11,600원대가 정말 지금 이 서울 반도체한테는 중요한 가격대다. 거의 뭐 마지노선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캠이고요. 자, 한캠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파 얼마? 이게 14,500원대였죠. 근데 제가 다음에 이 한캠을 영상 찍을 때 돌파는 지금 하지 말자. 왜? 지금 그때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눌림목 매매로만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눌림목 매매 한캠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분봉으로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봉 15분봉 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대 라인은 13,260원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격 라인 때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 13,260원이 무슨 라인대냐? 바로 선을 그어드리면요. 상한가 무릉덩이 저점 라인대요. 자, 얘를 좀 크게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라인대입니다. 자, 한번 한캠이 상한가 이렇게 빨간 라인 있죠. 상한가 안착하고 주가 펌핑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쭉쭉쭉 주가 조정받아요. 근데 이 13,260원대 라인 또 돌파해주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260원대에서 눌림목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냐? 자, 제가 선을 치워드리고 보여드리면 12.78% 정도 수익 구간 충분히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대 라인이 3153원이에요. 그쵸? 3153원. 근데 현재 가격대가 얼마냐? 2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 캔들만 보시더라도 이미 종가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죠. 근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라인대를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돌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영입니다. 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제가 요 33,750원 라인대, 요 라인대에서 우리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5% 정도 수익 구간 찍혔다가 지금은 이번 주 뭐 3일 연속 내리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봉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5일선, 11선을 다 이탈한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 라인대가 얼마냐면요. 33,750원이에요. 우리 산
평단가. 우리 평단가를 다시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대가 어디냐면 여기 401선 부근이거든요. 이게 15,064원. 요 라인대, 요 라인대. 요 라인대 부근 가까이 오면요, 우리가 차근차근 모아가야 됩니다. 결국에 얘도 밑꼬리를 계속 달죠. 이게 던지는 애들은 많지만 계속 밑에서 어떻게 보면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게 파라다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가격 라인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400일선 라인대에서는 물량들 좀 충분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일단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D&D 파마텍 수익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지금 2주 만에 2주 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딱 탈출을 했죠. 오늘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해주면서 박스권 요 상단까지 돌파를 해줬고, 현재 종가가 한 107,800원대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박스권 중심부를 해서 수익권을 한번 딱 계산을 해봤을 때, 요 종가까지 하면은 아마 요 정도, 한 24%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D&D 파마텍 오늘 차트를 보면서 딱 하나 생각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구리 관련주인데, 자, 이 KBR 메탈의 흐름을 보시면 11,760원,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산 꼭대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산 꼭대기를 가기까지의 과정이 이 D&D 파마텍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희 주식 차트 예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요 KBR 메탈은 한번 이 채널에서 드렸었어요. 이게 언제 드렸냐면 바로 자, 요때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냐면 요때 드렸어요. 보세요. 자, 4월에 성공 종목이라 해서 제가 4월에 이 KBR 메탈을 드렸습니다. 자, 이 KBR 메탈을 드렸을 때 요 채널에서 드렸는데, 요 채널에서 어떨 때 드렸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때 이 D&D 파마텍과 마찬가지로 요 박스권 부근 있죠. 요때 드렸습니다. 요 부근에서 제가 드렸고, 그리고 요렇게 4월 6일자 보시면 요때도 한 15% 급등 흐름 나왔어요. 그때 제가 KBR 메탈을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KBR 메탈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슈팅이 나와주고 또 한 번의 물량 조절을 또 합니다. 그 뒤로 이 KBR 메탈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근데 이 오늘 D&D 파마텍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딱 D&D 파마텍의 자리가 지금 이건 거예요. 한 차례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고 나서 한 2주, D&D 파마텍은 2주 동안 박스권 했고, KBR 메탈은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한 달짜리, 거의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물량 소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줬거든요. 근데 D&D 파마텍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상당히 KBR 메탈과 유사한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이 바로 이렇게 내일 또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KBR 메탈처럼 다시 한번 또 한 며칠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D&D 파마텍 물량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으로 좀 D&D 파마텍 물량들을 더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로라고요. 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바로 요 라인 때 계속 말씀드렸죠. 200일선, 지금 오로라가 200일선만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윗골이 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밑골이 달고 밑골이 달고 밑골이 달고 밑골이 달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쭉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왔어요. 오늘 시가가 3%, 18,300원 시작해서 고가 10.37%, 19,590원까지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따라서 200일선 부근에서만 이 물량들 매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 자체가 한 18%에서 19%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수익 구간 챙겨 가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렇게 오로라가 뭐 10%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제가 오로라 말씀드린 게 뭡니까? 거래량 나와주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주가가 펌핑 나왔을 때 그때 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이거 거래량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거래량 터질 때 그때 매도하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집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6월 18일 목요일 탑3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 2.15% 시작해서 고가 23.05%까지 찍어줬어요. 급등이 나왔죠. 근데 종가가 이제 10.58% 12,330원에 종가를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원전선은요, 내일 시초가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시초가. 자, 왜 얘를 시초가로 우리가 바라봐도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대원전선이 한 차례 5월 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요. 그 뒤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5월 달에 주가 최고가 찍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냥 내리 쭉 조정받아요. 그쵸? 근데 결국에 얘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줬냐면요.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아줬어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던 자,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했던 주봉 캔들의 요 캔들의 고점 부분 있죠. 여기를 보세요. 저번 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쭉쭉쭉 빠졌죠. 근데도 결국에 종가를 형성해줬던 데는 어디냐? 바로 거래량이 나왔던 캔들의 고가 부분, 바로 9,850원대를 여기를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종가가 1,470원, 그리고 여기 고가가 9,850원. 여기 고가를 지지받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된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쭉 펌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결국에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다시금 회복을 시켰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11,867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12,330원. 결국에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죠. 주봉에서 빨간 선, 검은 선,
모두 돌파해서 가는 놈들이 시장에서 세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5일선, 11선 다 돌파했어요. 5일선, 11선 이거 다 돌파했습니다. 자, 5일선 11,972원, 11선 12,231원. 근데 종가 12,330원. 그러니까 거의 뭐 100원 차이, 100원 차이로 이제 5일선, 11선까지 다 돌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은 내일 우리가 한번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쵸?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가도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탈시키면서 한 차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다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봉의 흐름을 먼저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봉에서 결국에 다시금 요 빨간 선 검은 선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빨간 선 검은 선을 돌파하기 전에 지금 이 밑에 구간 있죠. 이런 밑에 구간에서 우리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매집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사야 되는 이유는 정말 돈이 깡패라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25년도부터 해서 사실 영업이익이 좀 컨턴 점프를 했어요. 25년도에 3조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요게를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1조 7천. 근데 25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3조로 컨텀 점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또 앞자리가 바뀌어요. 이 영업이익이 이게 작년에 3자였는데 올해는 4조 2천 424억. 그리고 내년 보시게 된다 했을 때 5조 4천. 그리고 28년도 6조 1천입니다. 이게 지금 1년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1조씩 늘어나죠. 앞자리가 그냥 계속 바뀌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차트적으로만 좀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근대에서는 계속해서 물량들을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LNC바이오고요. 이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수급들이 야금야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D&D 파마텍이죠. 이 D&D 파마텍을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이 LNC 바이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는데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을 뭐 D&D 파마텍만 갖고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주입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 기업 분석을 까보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적자예요. 적자. 왜? 결국에 얘네는 연구를 통해서 결과값을 내야 되고 이걸로 해서 어떻게 돼? 성과를 내야지만 그 성과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LNC바이오는 바로 실적주입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실적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LNC바이오의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LNC바이오가 보세요. 매출액이 21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계속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 26년도 요번에 와서 매출액이 4자로 바뀌어 4자리 수로 바뀝니다. 25년까지는 85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컨센서스 1517억. 그리고 내년 2027년 2360억. 그리고 2028년에 3064억 원대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보시면 적자가 없죠. 적자 없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이게 중요해요. 26년도, 27, 28년도 보시면 25년도에 영업이익 44억 찍혔습니다. 근데 26년도에 지금 예상치가 301억 찍혀요. 301억. 그리고 27년도 592억, 28년도 781억. 이만큼 뭐냐? 컨턴 점프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에 차트의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보시면 얘가 이 매집봉 띄울 때 있죠. 여기 매집봉. 여기 매집봉의 고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84,800원대 여기거든요. 이 84,800원대 어떻게 보면은 지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항상 저항입니다. 여기 저항 구간인데 자,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죠. 자, 이렇게 돌파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저항과 지지가 바뀌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지지가 또 저항이 됩니다. 자, 이 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죠. 자, 근데 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윗꼬리를 답니다. 어디까지? 지지구 구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부근이었던 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로 바뀌었는데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못 해주니까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다. 근데 다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를 반복적으로 저항 구간대를 반복적으로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오늘 종가상 얘가 87,800원인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종가를 형성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부분이냐? 주봉에서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구간대 봐야 돼요. 결국에 오늘 87,800원이 종가라고 했어요. 근데 일목균형표 기준선 라인대가 얼마? 87,900원이요. 그러니까 100원 차이로 일목균형표 기준선 라인대를 돌파를 못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87,900원을 돌파해줄 때는요. 이거 돌파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셔도 된다. 근데 87,900원 밑에서 주가가 놀아주고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매집에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원전선 시초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하기 전에 밑에서 어떻게 돼요? 매집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실적주, 실적 바이오주죠. 바로 LNC 바이오. 요거 얼마입니까? 지금 돌파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이 밑에서 제가 말씀드린 라인대 있죠. 기준선 밑에서 매집에 들어가셨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LNC 바이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져야 우리 채널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괜찮구나 또 보시기 쏠쏠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